네,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날짜로 영업일로 말한다면 금요일 날까지 라이브하고, 원래 하루 쉬었긴 했습니다만은, 칼렌더로 보니까 꽤 됐네요. 그죠? 한 나흘 만인가요? 매일같이 라이브를 하다가, 어제는 하루 라이브를 못하고 녹화로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어색하더라고요. 그죠? 매일같이 이제 강의를 어, 하다가 그 하루를 빼먹는다는 게 좀 뭐라 그럴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 요새 요즘은 갑자기 뭐 평소에는 그다지 오프라인 강좌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만은 이번 달 들어서 오프라인 강의가 꽤 많아 계속 이제 줄을 씌어서 들어오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 내내 다음 주까지 뭐 심지어 뭐 지방으로까지 왔다 갔다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방으로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강의가 올라오고 있는데 어제도 강의하고 오늘도 사실은 오전에 강의하고 왔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외환 뭐 이런 쪽으로 강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질문하라 그러니까 주식에 대한 질문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주식시장 도대체 어떻게 될 것 같냐, 얼마나 떨어질 것 같냐, 구체적으로 삼성전자 얼마나 떨어질 것 같냐, 언제쯤 바닥일 것 같냐, 뭐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질문에 대해서 주가요, 예를 들어서 뭐 8월 25일까지 떨어지고 반등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니면 지수로 말해서 2326까지 가고 다시 올라갈 겁니다. 라고 정확한 숫자나 정확한 날짜를 찍어서 말하면 얼마나 폼나고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많은 현실적으로 그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죠?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령 예를 들어서 8월 25일까지 떨어질 겁니다. 8월 26일부터 올라갈 겁니다. 내지는 뭐 2326부터까지 떨어지고 올라갈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봤자 별로 그걸 갖다가 신빙성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없을 것 같고요. 그걸 묻는 사람이나 답하는 사람이나 대답에 대해서 뭐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이야기 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바닥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도 얼마까지 떨어질 거라고 장담해서 말하기 어렵습니다. 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처럼 시장에 강의에서 다른 강의하고 있는데 외환이나 다른 금융시장 강의를 하고 있는데 주식시장에 대해서 얼마나 떨어질 것이냐라고 질문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주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죠?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관심이 있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바닥이라는 이야기는 아닌 겁니다. 언제가 바닥이 되느냐면, 시장에 대해서 사람들이 거의 관심이 없을 때, 주가가 계속 떨어지는 바람에, 이제는 뭐 거의 포기했을 때, 그때가 바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언제다, 얼마다 라고 장담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싸늘하게 식을 때가 바닥이지. 지금 그래도 얼마라도 나름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지금쯤 바닥이겠지 라고 할 때, 그죠? 그때는 아직도 멀었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뭐 정확한 대답이 된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그렇죠. 오늘의 주가 뭐 어제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오늘은 좀 반등하긴 했습니다. 그죠? 오늘은 좀 반등하긴 했는데 오늘의 반등폭은 어떻게 본다면 다소간 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죠. 왜냐하면은 어제 49.9포인트를 쳐박았으니까 거의 50포인트를 쳐박았으니까 오늘 하다못해 한 30포인트 이상 어제 하락폭의 절반 이상은 그죠? 절반 이상이라도 좀 반등을 해줘야 나름대로 오늘 저녁에 미국 시장도 올라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뭔가 반등에 대해서 힘을 실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중에 이게 우리 차트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장중에 2423까지 갔습니다만은 그죠?
결국은 다시 마감 기준으로는 이후에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국은 2408 어제 대비해서 17.9포인트밖에 어제 49.9포인트 떨어졌는데 오늘 달랑 17.9포인트 올라와 봤자 여전히 어떻습니까? 아직도 32포인트는 떨어진 결과가 되죠. 그죠? 어제에 비해 가지고 여전히 32포인트 떨어진 결과가 되다 보니까 아직도 갈 길은 멀죠. 저는 사실은 참 시장에서 종종 말합니다만은 데드캣 바운스란 말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데드캣 바운스 뭡니까? 고양이를 위에서 떨어뜨리면은 얘가 떨어지다가 덜썩 땅에 떨어지면서 덜썩 올라간다. 이걸 우리가 데드캣 바운스라고 그럽니다만 상당히 어떻게 보면 매우 흉측스러운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죠? 끔찍한 상황이어서 생각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런 말 아주 싫어합니다만은 이런 말이 나올 정도는 무슨 이야기냐? 뭐 아무리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근처에 오면 덜썩하고 반등하기도 한다. 소위 말해서 움직임이 없는 것도 반등하기도 하니까 주가도 떨어지다가 반등하기도 하는 거 아니겠느냐. 뭐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오늘의 시장을 아직까지는 이게 뭐 데드캣 바운스다. 아니면 지금부터 반등 시작, 상승세 시작이라고 단정적으로 둘 중에 하나, 어느 중에 하나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긴 하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가 그동안에 허다히 많이 쏘갔던 것처럼 허다하게 많이 쏘갔죠. 그죠? 이제는 바닥이거니 돌아서면은 돌아선 거 보고 이제는 바닥이거니 하면 또 밀리고 이제는 바닥이거니 하면 또 밀리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허다하게 많이 쏘갔었는데 이번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동안에 과거에 많이 쏘갔던 허다한 그런 쏘김수 패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그죠? 여기서 우리가 이어서 이 파트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그죠? 여기를 마지막으로 이 파동의 끝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으로 보고 있죠. 그죠? 그래서 1번 파동, 2번 파동, 3번 파동. 혹은 그게 아니고 여기를 1번 파동으로 보고 여기를 2번 파동으로 보고 여기를 3으로 보고 그 다음에 반등하고 이걸 4로 보고 이걸 5로 봐가지고 전체 이제 뭡니까? 큰일, 여기가 큰 3 끝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죠? 큰 3 끝났다. 그래서 큰일, 그 다음에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하면서 3 끝났다. 그죠? 그건 뭡니까? 지금부터는 뭡니까? 이제 4다. 그죠? 이 4란 말은 이거 연결되는 이 1번 파동, 이 2번 파동, 이 3번 파동 다음에 이어지는 4번 파동이다. 라고도 볼 수 있죠. 그죠? 볼 수 있죠. 요 움직임을, 아마, 미소님이 아마 저한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만은, 요 약간의 이 하나의 파동을 볼 수 있느냐는 뭐, 예스일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확실치 않습니다만은, 좀 더, 우리는 긍정적으로 봐서, 오케이? 여기서 보고, 이렇게 해서, 1, 2, 3, 4, 5로 보자. 그래서, 큰 1번 파동, 큰 2번 파동, 이제 큰 3번 파동이 끝나고 이제 지금부터는 큰 4번 파동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고 싶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맞다면 이 4번 파동은 1번 파동과 겹치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1번 파동이 여기니까 그죠? 1번 파동 여기 있으니까 재수적으로 하면은 한 뭐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물론 여기에 쏘고만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까지는 올라갈 수 있는 기대감도 아직은 있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런 낙관론이 맞으려면 근본적으로 뭐가 되느냐? 역시 물증이죠. 물증. 어느 쪽이 보다 아직 모르니까 물증이니까 이 물증은 뭐 기준선을 넘기고 그죠? 구름을 넘기고 그리고 얘가 후행스편을 캔들을 넘기고 하는 여러 가지 물증이 나타나야만이 반등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게 이 반등이 만약에 4라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3이고 지금 4라면 필연적으로 또 뭐가 있습니까? 동그라미 5가 있기 마련이죠. 그죠? 이 동그라미 5는 당연히 이 3이라고 예상되는 바닥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갈 길은 멀죠. 그래서 어제도 제가 BTS의 새로 난 뮤직비디오, 새로 난 신보 뭐죠? Yet to Come을 이야기했죠. Yet to Come.
아직도 멀었다. 아직도 멀었다. 하는 이야기니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여기를 바닥이라고 말하려면 시장에서 관심이 사라지고 주식은 아예 이제 흥미가 없고, 그죠? 뭐 주가 뭐 떨어지든 말든 간에 시장의 관심이 없어졌을 때 그때가 바닥인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포기하고, 그죠? 오로지 시장은 떨어질 것 같은 오로지 공포만이 가득할 때 그때가 바닥입니다는, 아직도 기대감이 있고 관심이 있고 주가가 어디 좀 바닥일 것 같습니까? 라고 흥미가 있을 때는 아직은 바닥이라고 말하기에는 멀었다 는 관점이죠. 어쨌든 간에 사소한 하다못해 예를 들어서 오케이 뭐 기준선 안 넘기는 이런 물증이 아니더라도 하다못해 RSI라도 돌아서야 되는데, 그죠? RSI라도 돌아서야 되는데 오늘 지수는 달랑 얼마 올랐습니까? 지수가 17포인트 19포인트 오르면서, 그죠? 오늘 19포인트 오르면서 오늘 기록한 RSI는, 그죠? 오늘 기록한 RSI는 종가 기준으로 봐가지고 여전히 얼마에 아직까지 25밖에 아닙니다. 그죠? 여기가 25밖에 아닙니다. 아직도 얘가 30선을 넘어서지 못했죠. 그죠? 못했죠. 그러니까 그나마 RSI가 넘어서야 그래도 이렇게 뭐 하다못해 과거에 이런 데 것처럼 뭐 약간이나마 반등을 기대할 수 있을 텐데, 아직은 이 RSI조차도 우리 그 30선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전히 물증 면에서 믿을 수가 없고, 따라서 여전히 오늘은 올랐습니다만은 여전히 우리는 조심스럽다. 그죠? 조심스럽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 겁니다. 자, 달러대 원화 환율이 1300 넘을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넘는다면 어떤 점이 우려되는가요? 넘는다면 1300은 넘을 수 있느냐고, 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한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좀 이따 그 환율 이야기하면서 계속 말씀드리죠. 자, 이야기한 거래서 오늘 반등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RSI 상으로 봐서 아직까지 반등 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걸 믿을 수가 없다 한 이야기가 되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오늘은 그래도 반등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뭔가 드라마틱한 반등이 나타나려면 통상 길다란 짱대 음선이 걸려 있잖아요. 여기 짱대 음선이 있잖아요. 그죠? 짱대 음선이 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에 양선이 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양선이 붙으면서 이 양선이 어제의 음선 떨어진 절반 이상으로 올라와 줘야 이게 반등의 전형적인 패턴이 되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양음양 패턴, 양음양이라고 합니다만은 양선, 음선, 양선이 붙으면서 이래 돌아서는 건데, 이 오늘의 양선은 예를 들어 오늘 중간에 커다란 그 짱대 음선이 달려 있는 반면에, 그죠? 음선은 어제 양선은 이렇게 붙어 있고, 그 다음에 오늘의 양선은 이쪽에 조그맣게 이렇게 붙어 있다 보니까 이 그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전형적인 꼴로서 가운데 음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양선이 붙고, 여기에 양선이 붙으면서 이 양선이 중간에 장대 음선의 절반 이상으로 올라서는 이런 회복하는 거는 조금 다르죠. 그죠? 이거하고 비교해보면 좀 다르죠. 그래서 과연 이걸 갖다가 반등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혹은 RSI 상으로 보더라도 아직까지 RSI가 24밖에 안 되니까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간에 아직도 반등하기에는 좀 뭔가 한 2% 부족하다고 아니고 한 12% 부족하다. 그죠? 반등이라고 말하기에는 2% 정도가 아니고 한 12% 정도 부족하다. 뭐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러의 원화 환율은 오늘 올랐습니다. 그죠? 오늘도 올랐습니다. 장중에 1294원까지 갔고요. 1264원까지 갔고요. 장중에. 그러면서 93까지 가면서 물론 어제 고가가 1295원이었으니까 어제 고가를 넘어서지 못했습니다만은 1294원까지 갔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시장에는 뭡니까? 매수세가 많다는 이야기죠. 그죠? 통상 시장에 달러가 공급되는 쪽은, 달러를 공급하는 것은 현재로 봐서는 1번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에서 달러 갖고 들어가지고 원화 자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자가 외환시장에 달러를 공급하죠. 달러 매도하죠. 아니면은 어디서 공급하느냐? 우리나라의 수출회사,
그죠? 수출회사에 수출하고 받은 달러를 시장에다가 팝니다. 이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서 주요한 달러 공급의 주된 루트예요. 그죠? 주된 루트예요. 그런데 알다시피 지금 들어서 외국인 투자자가 우리나라 주식을 사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을 팔고 떠나는 쪽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달러 공급이 아니고 달러 뭡니까? 오히려 달러 수요적인 측면이고요. 달러 수요적인 측면이고. 그 다음에 수출회사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언제 수출회사의 물량이 몰리느냐 하면 말씀드렸듯이 월말에 많이 몰리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죠? 월말에 몰립니다. 그런데 오늘은 며칠이냐? 오늘 하지죠. 하필 하지입니다. 6월 21일입니다. 그죠? 6월 20일은 중술이지. 아직 그 월말 아니죠. 아직까지 수출회사의 달러 대전이 시장에 공급되기는 아직 멀었죠. 그러니까 수급으로 봐서 당장 공급이 쏟아져 가지고 달러 환율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죠. 그럼 뭐 때문에 움직이느냐? 기존의 추이에 따라서 외환시장에서 딜러들 사이의 매수 공방에 따라 가지고 추이에 따라서 트렌드에 따라서 달러의 원화 환율이 움직일 공산이 높은데 현재로 봐서는 1300원이라는 레벨은 이거는 그야말로 심리적인 레벨 이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심리적으로 봐서 아마도 환율이 1300원을 넘어선다면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겠죠. 그죠? 신문에 대문짝만 나겠죠. 달러의 원화 환율 1300원 돌파. 사실은 이게 코스피가 2400 돌파 하회 했을 때 무슨 큰일 나는 것 같았습니다만은 2400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의미? 그냥 심리적 의미에 불과해. 마찬가지야. 달러의 원화 환율도 1300원이라는 게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예를 들어서 1299원은 되고 1300원은 안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까? 1298원과 1299원의 차이는 1원에 불과해요. 마찬가지로 1299원과 1300원의 차이도 1원에 불과해요. 그죠? 그러니까 1299원까지는 되고 1300원은 안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죠. 다만 숫자가 우리 홈쇼핑에서 절대로 10만원에 물건 안 팔죠. 얼마에 팝니까? 99,800원에 팔죠. 그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99,900원에 팔면 너무 속보이니까 10만원짜리 물건을 얼마에 팔아? 99,800원에 팔면 달랑 200원밖에 차이 안 납니다만 왠지 10만원에 비해서 99,800원에 싸 보여요. 무슨 효과야? 심리적 효과야. 마찬가지로 달러의 원화 환율이 1300원을 넘긴다는 것은 우리나라 경제에 1299원까지는 경제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1300원 넘어가면 경제에 악영향이 있느냐? 그런 건 아니고 단순하게 심리적 영향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일종의 심리적 영향입니다만 만약에 심리적 영향이 이게 뚫리면 마치 뚝처럼 한번 무너지면은 와르르 무너지면서 1300원이 무너지면은 와르르 무너지면서 1300원, 1350원, 1000까지 올라갈 것 같으니까 웬만하면은 정책 당국에서 심리적 지지선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1300원이 무슨 절대적인 환율 수준이 돼가지고 뭐 그거 넘기면은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가 나고 뭐 물가가 올라가고 그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현재 우리가 차트로 본다면 RSI 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 과열이라고 말할 수 없죠. 그죠? 아직까지 과열이라고 말할 수 없죠. RSI가 70선을 넘어야 되는데 오늘 RSI는 65밖에 안 돼요. 그죠? 6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좀 더 갈 수 있죠. 과거에도 RSI가 종종 이렇게 보다시피 70을 넘어서 적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좀 더 70을 넘어서 갈 수가 있고요. 그럼 달러의 원화 환율은 좀 더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1295원입니다만 앞으로 5원만 더 올라가면은 얼마입니까? 1300원이니까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안 된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월말에 달러 공급이 기업체 월말 그 달러 공급이 와르르 나오면은 다소간 좀 주춤거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래도 달러의 원화 환율은 지금은 들어봐서 추세가 위쪽일 수밖에 없지 않겠냐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본적으로 해외 시장에서 달러 인덱스 여전히 씩씩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그죠? 해외 시장에서 달러 N 환율, 지금 달러 N 환율입니다. 달러 N 환율. 달러 N 같은 경우에는 135를 넘었었잖아요. 이게 달러 N으로 말한다면 예를 들어서 달러 원에 1,300원 수준하고 비슷한 게 달러 N의 130 수준이에요. 그러면 1년이 130N, 1달러가 130N이고 1달러가 1,300원이니까 N1 환율은 1N이 얼마입니까? 10원 되는 수준이 바로 130N 수준이죠. 그죠? 맞습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 1,300원인 것처럼 달러에 대한 N의 경우에는 130N이 상당히 중요한 레벨인데 N 같은 경우에는 130N 벌써 넘었었잖아. 그렇죠? 135까지 갔잖아요. 135까지 갔잖아. 하고 130N은 이게 20년 만에 최고거든요. 그죠? 20년 만에 최고치예요. 이걸 넘었었으니까 달러에 대한 원화 환율이라고 그래가지고 1,300원을 넘어서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지 않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달러 대 엔화 환율이 130에 넘어선 다음에 주춤거리기는커녕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 달러 대 원화 환율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미국의 달러 금리 계속적으로 약간 3.5까지 갔다가 10년물 3.5까지 가다가 약간 주춤거리고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미국 시장에서 간밤 미국 시장은 쉬었으니까, 그죠? 미국 시장은 쉬었죠. 뭐, 노예 해방 기념일인가? 뭐, 이래가지고 간밤에 쉬었습니다만은, 그 전에 금요일 기준으로 본다면 하락세, 그죠? 뭐, 하락세.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지수 하락세. 뭐, 여전히 반등해봤자 기준선 넘기지 않는 한, 후행스표를 넘기지 않는 한, 반등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우리가 허다하게 속았듯이,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떨어지다 반등하고, 떨어지다 반등하고, 떨어지다 반등하고, 떨어지다 반등하고, 떨어지다 반등하고 떨어지다 반등하는 그런 허다한 수많은 그 약재장에서의 반등은 가능하겠지만 이게 추세적인 상승세로 돌아서기에는 그러려면은 아무래도 물증을 봐야 되겠다. 근데 아직까지 나스닥 지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까지 그런 물증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뭐 그래도 상하이 지수 계속적으로 제가 이번에 미국 개미 동학개미, 서학개미 별볼 없다. 동학개미 별볼 없다. 그래도 중학개미 괜찮지 않냐. 상하이 지수 괜찮지 않냐. 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죠? 중학개미,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씩 금융 제재도 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리를 내릴 줄 알았는데, 그죠? 중국이 LPR 레이트, LPR 레이트 금리를 내릴 줄 알았는데, 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시키는 바람에 시장에 실망감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와장창 빠졌습니다만은 뭐 최소한 다른 나라는 금리 다 올리는 반에 중국은 최소한 금리를 내리거나 동결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전히 얘들은 경기에 대한 뭡니까 소위 그 부양책을 여전히 완화책을 쓰고 있다는 말이니까 주식시장으로 봐서는 결코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죠. 모든 나라들이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모든 나라들이 다 금리를 올리고 어떻게든 간에 인플레를 막으려 노력하고 있는데 이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플레는커녕 뭐 경기 부양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상하이 지수는 그래도 나빠 보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유가가 그죠? 그 경기 침체 우려감 때문에 무려 6% 이상이 추락했다. 이날 추락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소위 R 공포, 리세션의 공포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우리나라 시장에도 악영향이 되었습니다만은 뭐 상승하다가 그죠? 차트로 이야기한다면 상승하다가 약간 조정을 받는 것이고요. 그죠? 조정을 받으면서 역시 기존선을 살짝 무너뜨리는 것인데 아직까지 구름되어 있으니까 만약에 굳이 우리가 거래를 한다면 트레이딩 퍼포스로 한다면 이때 약간 뭐 타진 매도는 뭐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만은 완벽하게 추세가 하락세로 바뀌었다고 말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죠? 여전히 물정이 없어. 구름이 더 내려가야 돼. 그죠? 그러니까 타진 매도 정도는 가능하지만 여전히 아직까지 저는 유가는 위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유가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계속적으로 비트코인 그야말로 엉망으로 헤매다가 CCI가 여기서 매도, 또 추가 매도 신호가 나타난 이후 계속적으로 쳐박히다가 조금 반등하면서 이제 CCI로 본다면 오늘 CCI 마감 기준이 마이너스 79니까 요 마이너스 100선 넘었었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로 봐서는 이제 이 근처에서 일단 매수 신호가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올라가려 상대입니다만은 근본적으로 비트코인은 구름 아래쪽에 있으니까 사는 건 좋은데 매수 신호가 나타났지만 근본적으로 구름 아래에 있고 전반적으로 추세가 하락세니까 조금만 사라. 조금만. 그죠? 조금만. 평소에 거래하는 것보다 조금만 사시라. 이렇게 비트코인 거래하신다면 조금만 사서 단타로 뭡니까? CCI가 이렇게 내려올 때까지 가지고 있는 정도의 전략은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떻게 됐든 간에 그게 데드캣 바운스든 죽은 공항이든 살인 공항이든 아니면 지금부터 급등하든 어떻게 됐든 간에 어쨌든 간에 주가가 오늘 반등했으니까 그나마 좀 다행스럽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차트의 모양으로 봐서 그죠? 이 차트의 모양으로 봐서 추세가 확연하게 상승세로 돌아설 만한 모양은 잘 안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전형적인 반등 추세는 가운데 길다란 음봉을 바탕으로 해서 양쪽으로 양봉이 다닥 붙는 그러면서 이 두 번째 양봉이 이 음봉의 절반 이상을 커버해야 됩니다만 그렇지 못해가지고 약간 좀 부족하다. 대신에 뭐 오늘 이렇게 붙고 내일 또 올라서 예를 들어서 이 절반 이상으로 올라선다면 조금씩 그러면서 RSI가 이렇게 돌아선다면 뭐 반등은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냐. 일단 보수적으로 봐서 하다 못해 얼마까지? RSI가 돌아선다는 전제하에서 기준선 근처까지. 기준선은 얼마입니까? 2500 정도까지. 2529 정도까지 일단은 한번 기대해 보자. 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반등은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추가 매수 내지는 특히 지수 관련 종목들 신규 매수 내지는 물타기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다. 저로서야 이때가 반등할 때가 아직은 보수적이다 보니까 반등할 때가 오히려 물량을 줄일 때다. 그죠? 물량을 줄일 때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도 라이브로 하니까 그죠? 라이브 하니까 여러분들하고 이런저런 그 질문을 보면서 그죠? 질문 보면서 이야기하니까 그래도 뭐 하는 맛이 나네요. 잠시 에어컨을 좀 틀고 되게 덥네요. 오늘 되게 덥죠, 그죠? 서울에 오늘 31도라 그럽니다만은 정말 덥습니다. 그래서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잠시 쉬었다가 종목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도록 하겠습니다. 노래야 나오느라 빠방.